아무리 거창한 목표와 거창한 계획과 확고한 제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미래를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작더라도 그 성취감을 맛보았을 때 포기를 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이었지? 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게도 완벽한 공부법이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제 나름대로 좋은 책을 읽었다고 생각될 때 드는 마음이, 이 책을 쓴 작가랑 좀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 작가니까, 저는 작가로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독자분들과 좀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했던 것이 블로그였거든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 책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책을 안 사도 대부분 다 블로그를 통해서 책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고 문의를 하시잖아요. 뭐 질문이나 다른 관점의 어떤 이야기나 고민이나 그런 거 있었을 때 뭐 간단한 것은 메일로 답변을 드리지만, 이런 주제나 이런 고민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써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 독서 공부합시다, 영독공 이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이제 독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SNS랄지 또 우리 인생 공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냐?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못했냐? 일단 제가 영상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튜디오에서 계속 찍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또 게으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대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전 지금 이 영상을 아이폰 7을 찍고 있거든요. 너무 화질이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먼저 미리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 아이폰용 마이크 하나 있으니까 잡음 제거도 거의 다 되고, 그리고 편집도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고, 게다가 옛날 때는 영상 하면 각종 효과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엔 아프리카 나 다음팝, 요즘에 BJ 분들을 하시는 보면은 컨텐츠가 좋으면 이 편집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부족한다 할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제 찍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과 이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설사 이제 제 책을 사지 않으신 분들 할지라도 어떤 내용 자체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공부뿐만 아니라 일, 비즈니스, 그리고 어떤 자기개발, 또 인생 설계, 또 인생에 대해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되면 그만큼 저에게 기쁜 일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책이 500페이지예요.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책 내용만으로도 많은데,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도 해 주실 거고, 질문해 주세요. 해 주실 거고, 그 외에 이제 책에 넣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제가 이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책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들까지 강의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도 강의 편수가 되게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책을 8권 썼는데, 제 목표는 완공뿐만 아니라 제가 그전에 썼던 것들 중에 조금 이것도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강의로 다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책에 상관없는데 뭐 제가 건드려 볼 수 있는 주제를 여러분께서 던져 주신다면 그에 관련해서도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원래 작가랑 소통할 때 가장 좋은 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면 좋죠.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책 저자와 작가 만나서 대화하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 주시고 또 많은 피드백 주시면 제가 분명히 이제 뭐 동영상 강의, 저야 뭐 책 쓰는 건 전문가지만 강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피드백 주시면 최대한 제가 발전하고 또 수정하고 해가지고 강의의 어떤 품질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을 뭘 할 거냐? 책에 이제 첫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책에 나온 순서대로 먼저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 책을 보시면 챕터가 16개가 있어요. 첫 장에 이제 첫 챕터가 믿음이고요. 메타인지, 기억, 목표, 동기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챕터 순서를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저랑 같이 공조를 한 신현준 박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하고 개인적 경험도 그렇고 많은 연구도 그렇고 첫 장에 무조건 믿음을 넣어야 되겠다를 합의를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믿음이 첫 장일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학습을 하든 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목표와 거창한 계획과 확고한 뭐 제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16장까지가 1장이 없으면 해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장을 믿음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 기대거든요. 기대는 내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미래 결과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기대를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까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입니다. expectation. 기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은 기대가 없는 거겠죠.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 기대가 없는 거겠죠. 반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의 미래는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는 성취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기대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 믿음은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은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캐럴 드웩 교수가 이제 만든 개념이거든요. 내 존재를 믿음인데 어떻게 믿고 있냐?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뭐 지능이나 성격은 변하지 않는 거라 생각해요. 사람은 대부분 다 타고났다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별짓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정형 사고방식, 고정형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나의 지능도 성격도 변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난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고요.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고정형 사고방식에서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사랑구실을 하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세 번째 믿음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self efficacy. 자기 효능감은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과제가 왔을 때 나 해낼 수 있다 라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 계획을 1년에 책 50권 읽겠다. 아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 충분히 그 정도 해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이군요. 아 그거 힘든데 내가 뭐 이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세 가지. 기대, 자기 미래에 대한 믿음. 두 번째, 마인드셋, 내 존재에 대한 믿음. 세 번째, 자기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높은 기대와 성장한 사고방식과 높은 자기 효능감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기대를 잃어버리고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자기 효능감이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고요. 매우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1960년대에 자기의 이제 명성을 알리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어떤 실험이었냐면, 우리가 두 개 있어요. 그 우리에 개를 하나씩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잔인하게도 예고도 없이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5초 동안. 뭐 개들 완전히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한쪽 우리는 앞에 패널이 있습니다. 이 패널은 개들이 그 패널을 딱 누르면 전기 충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우리는 이 패널이 없습니다. 별짓을 하더라도 전기 충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전기 충격을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무려 64번이나 줬습니다. 나쁜 사람. 지금 뭐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동물 애호가들한테는 엄청난 비난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쪽 우리에서는 전기를 가할 때 패널이 있어서 걔가 코로 콕 누르면 전기가 이제 딱 멈추게 되는 우리에 있었고, 한쪽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고도 없이 오는 전기 충격을 64번이나 64번이나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개들을 이렇게 하루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 다음날이 됐습니다. 다음날에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 하나인데 가운데에 칸막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누르고 전기를 흐르면 칸막이니까 이 우리가 반으로 나눠졌겠죠? 두 칸이 됐겠죠? 한 칸만 전기가 흐릅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걔들이 전기 맛을 딱 보겠죠? 할 때 이 전기를 피하려면 간단합니다. 칸막이를 뛰어넘으면 됩니다.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흐르면 대부분 개들이 전기 피해서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날에 그 전기 충격을 스스로 멈출 수 있었던 패널이 있었던 그런 우리에 있는 개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패널이 없었던 그런 개들은, 그 개들 중에 3분의 2는 이 칸막이를 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칸막이를 넘어가지 못하고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낸 그 개들을 마틴 셀리그먼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은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실험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동기부여 파트에서 할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습된 무기력. 먼저 무기력이 빠진 거죠. 왜 무기력이 빠졌을까요? 이 무기력에 빠진 그룹은 그 전날에 실험에서 패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 있는 개였습니다. 이 개들이 전기 충격 왔을 때 그냥 왔네 하고 있었을까요? 뭐 느낌 좋은데 찜질인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막 뛰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월월 소리도 지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별 짓을 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은 거죠. 내가 몸부림치면서 별걸 다 했는데 불구하고 무슨 온갖 수를 다 썼음에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 기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언제 온다? 기대가 없어질 때, 기대가 상실될 때, 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 될 때, 희망이 없다 생각할 때 무기력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기력이 어떤 무기력이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요.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라고요. 실패가 거듭되면 내가 온갖 수를 쓰는데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거듭되면 내가 얼마나 활기차고 낙관적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누적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그 무기력이 어떻게 된다? 학습돼서 나타납니다. 외부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학습을 해서 무기력이 나타나는 거죠. 후천적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은 원래 쾌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래 낙관적이라고 할지라도 기대를 상실하게 되면 후천적으로 무기력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습된 무기력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학습된 무기력이 어떻게 왔다고 그랬죠? 기대를 상실했기 때문에 기대를 회복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학습됐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왔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기대를 회복하면 학습된 무기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회복해서 학습된 무기력을 없앨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성공을 맛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학습된 무기를 극복하고 기대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성취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취를 맛본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전략이에요. 이 무기력을 타파할 수 있는, 그 외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데이브 램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그 부채 해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는 그 빚 때문에 허덕이는 다중 채무자 분들이 많이 오겠죠. 또 유명해졌던 얘기는 이 사람의 어떤 솔루션이 잘 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해결 잘 해주었기 때문에 유명해졌겠죠. 그런데 그 램지가 제안하는 그 부채 해결 방법은 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조금 비합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빚을 없앨 때 보통 빚이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빚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중채무죠. 그러니까 다양한 금융기관과 다양한 곳에 공과금부터 1금융권, 은행, 캐피탈, 사금융, 등등등등 다양한 곳에 이제 채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다 금리가 다른 거죠. 그럼 여러분, 금리가 높은 것부터, 이자가 많은 것부터,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자율이 낮은 것부터 갚은 게 맞을까요? 이자율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겠죠. 아니, 30%짜리 이자를 먼저, 30%짜리 그 이자 내는 걸 갚아야지, 5%짜리 이자를 내는 걸 먼저 갚으면, 이거는 또 금융적 측면에서는 되게 이제 비합리적인 행동인 거죠. 그런데, 이 데이브 램지는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딱 그, 부채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딱 와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본인의 부채를 다 적게 만듭니다. 어떤 부채고, 금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 적게 만들죠. 근데 적게 만드는데, 그거를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위에가 금리가 높은 부채가 아니라, 총 부채가 작은 것부터, 빚이 작은 것부터 쓰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50만원 공과금을 안 낸 게 있고, 이 사금융, 이런 데에서, 3천만원의 고금리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의 고금리의 빚을 제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그 공과금을 이제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빚 규모가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를 나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때, 부채를 해소를 할 때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 부채가 적은 것부터 갚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할 때 이 부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부채를 실제로 해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메커니즘이 나올까요? 부채 때문에 힘들어서 램지한테 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 처음에 뭐 빚이 처음 생겼다고 해서 온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몇 번 내면서도 자기가 뭐 일을 열심히 하고 하면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갚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서 오게 되는 것인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죠. 내가 무언가를 해도 이 빚을 갚을 수 없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우리 앞에 실험, 셀리그먼 그 학습된 무기력 실험을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되죠? 기대를 상실하게 되죠. 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잃기 때문에 기대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S를 치는 거예요. 이 램지한테 와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런 지금 상황에 빠진 사람한테 만약에 높은 그 기준을 세웠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갚을 수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공과금은 50만 원짜리가 있고요. 또 다른 빚은 사금융에 있는데, 캐피탈에 있는데 한 3천만 원이에요. 이자도 뭐 20% 넘습니다. 그럼 뭐 상식적으로 20% 넘는 걸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만약에 50만 원으로 열심히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딱 해서 50만 원 갚았어요. 3천만 원에서 50만 원 갚았어요. 표시도 안 나죠. 3천만 원에서 2,950만 원 바뀐 겁니다. 전혀 바뀐 것 같지도 않아요. 2달째 했어요. 3천만 원이 2,900만 원 됐어요. 이게 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부터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어서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무기력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그 50만 원으로 목록의 제일 위에 있는 공과금을 갚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록 봤는데 한 줄을 지울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 어디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짜리 3달 했더니 또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성취를 맛봤을 때, 내가 뭔가 했는데 이 성취가 작더라도 그 성취감을 맛보았을 때 이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야, 나 바뀔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 행동했더니 결과가 나오는구나. 나도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씩 지어가면 결국적으로 다 지울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에 빠졌을 때에는 뭐 기준을 높게 잡는 게 아니라 막 무기력 빠진 사람한테 막 높은 비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너는 뭐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고, 너는 뭘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좀 노력하다가 또 포기할 거예요. 왜냐면 그 목표가 너무 원대하고 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노력이 거의 이 노력 같지가 않거든요. 아무런 뭐 효과도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 목표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는 노력이 아무런 의미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을 낮춥니다. 기준을 낮춰서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성취하게 되면은 그 성취감으로 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에서 꼴찌인데 50등 합니다. 50명인데 꼴찌예요. 50등이에요. 기준이 1등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1등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한 45등, 40등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준 1등을 잡았기 때문에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지금 계속 실패의 누적을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는데 기대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또
계획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 45등 정도 잡는 거죠. 어떻게 돼요? 45등 이상이 되면 작은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목표장에 연결이 되는데, 목표는 원대한 목표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원대한 목표는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만은 부족해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고요. 구체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루 단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들이 필요해요. 그 계획은 어떤 계획?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해요.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한 번, 두 번 이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성공했을 때, 난 해낼 수 있구나. 이 계획들 다 해낼 수 있구나. 해낼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합쳐지면 이 단기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이 단기 목표가 합쳐지면 장기 목표에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학습된 무기력을 타파할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작은 성취를 맛보아라.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한번 이뤄보는 겁니다. 그 이루게 되었을 때 내가 바뀔 수 있다. 부채가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작은 것부터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가진 기대로 포기하지 않고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작은 성취를 맛봐라.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강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자기 장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실패가 누적되고 무기력에 빠지면 보이는 게 단점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큐멘터리가 이 중학생인데 버리장머리 없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학생이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같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버리장머리 없는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앉지 말라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이거 엄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중학생 아들이 그래서 나는 이거 다큐멘터리가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했어요. 알고 봤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어디서 살았냐면 일본에서 살았어요. 일본에 살았는데 일본에서는 곧잘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선행학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살다가 이제 가족이 다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약간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면 또 어머니가 또 이제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갔는데 어때요? 학교 갔더니 다 선행학습이 다 돼 있네요. 혼자 저기 뒤에 있는 거예요. 일단 학교 생활이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일본어 시험을 봤는데, 중학생이 일본어 시험도 보더라고요.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잘한 거죠? 일본어 시험 봤는데 한 문제 틀렸어요. 아주 잘한 거죠. 하고 그 성적표를 갖고 집을 갔어요. 갔더니 엄마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하나 틀렸다고. 왜요? 일본에 산 놈이 어떻게 100점도 못 맞고 한 문제 틀리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 친구는 엄마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의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고 싶대요. 그 기대는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고 싶대.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것들은 다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 연구에 의하면 부모님 같은 경우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 가장 높은 점수를 보기보다 가장 낮은 점수에 이제 포커싱이 된다는 이제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A가 하나, 뭐 B가 셋, F가 하나였어요. 그러면 뭐를 본다? F를 보는 거죠. No way! 이거 F야. A에 대해 칭찬해주기보다는 F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어떤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에 좀 더 이렇게 포커싱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뉴스 보시면
훈훈한 기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안 좋은 기사가 많습니까? 안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안 좋은 뉴스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안 좋은 뉴스만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 것일까요? 대중들이 그걸 원하니까예요. 그런 뉴스가 더 많이 클릭하고 더 많이 바라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것들 되게 포커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를 보기보다 F를 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단점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내가 못하는 거를 보게 되는 것이니까, 또 나는 못한다고까지 믿게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중학생 학생이 이제 좀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화해를 좀 시키려고 물어봐요. 엄마한테 그 바라는 게 뭐냐? 했더니 딱 이 한마디를 합니다. 자기가 못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잘한 것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장점을 바라보게 될 때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실패가 누적이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매몰되어서 더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가 잘하는 게 뭐였지? 나의 강점이 무엇이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한번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도 상관없고요. 한번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뭘 잘했나?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적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형제들한테 내가 잘하는 게 뭘까요? 저의 강점이 뭐죠? 믿을만한 친구들한테, 야, 얘들아, 내가 뭘 잘하지? 그걸 통해서 강점 없는 사람 없거든요. 다시 한번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재확인하게 될 때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무기력에 빠진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자신의 강점을 한번 적어보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갖고 있는 큰 힘, 그 장점을 다시 한번 눈으로 직시하면서 그 무기력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안은 의미 부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그 자기계발 저자가 애덤 그랜트예요. 뭐 조직 심리학에 이제 떠오르는 스타 교수이기도 한데요. 그 교수가 그 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대학교에. 그 콜센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학 졸업생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기부금을 요청받는 거예요. 많이 해줄까요? 해주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거절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 탈진 상태가 일어나요. 사람은 이 거절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사회성의 파트에서 한번 나눌 텐데, 누군가에게 거절받았다는 것만큼 정말 상처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내가 그 뻔히 아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데미지를 크게 있습니다. 감정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기부금이 거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리적 탈진 상태가 일어나서 결국적으로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뭐 내가 전화를 해도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절을 많이 하네. 이 답이 없네. 이 장학금 이거 되게 좋은 건 기부를 해야 정말 우리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만 돈이 없는 학생들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킬 텐데 답도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막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근데 애덤 그란트한테 이제 그 대학의 이제 그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직원들의 심리적 탈진 상태를, 무기력 상태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문의를 한 거죠. 컨설팅을 의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애덤 그란트가 아주 이제 그 똑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바꿔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심리적 탈진 상태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줘요. 교육시킬 때 편지를 읽게 만듭니다. 어떤 편지였냐면 그 콜센터 직원들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기부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줬던 이 학생이 그 장학금으로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담은 편지예요.
그래서 윌리라는 학생이 있으면 윌리라는 학생이 제가 그 장학금이 자기한테 얼마나 중요했으며 이 장학금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고 나의 인생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정말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편지를 읽게 만듭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일을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기부금을 그전보다 3배 이상 더 받았습니다. 왜요? 활기를 찾은 거죠. 무기력을 극복한 거죠. 왜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절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를 더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애덤 그랜트가 또 교육을 합니다. 그전에는 편지만 받잖아요. 편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직접 그 장학금으로 정말 잘 성장한 친구를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직접 이제 만남을 갖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저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없었으면 공부하기 거의 힘들었을 텐데 이 돈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또 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들 직접 들으게 되니까 마음이 막 우리가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또 기부금을 일을 했겠죠? 했더니 기부금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 전보다 5배 더 많이 기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미를 찾는 거죠. 의미를.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직거래를 하고 있지?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학습된 무기력에서 그 어려운 상태에서 실패가 거듭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상태를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무기력한 상황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걸 견뎌내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깊은 무기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무력감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답이 없다, 기대가 없다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그 공부를 왜 하는가를 적어보세요.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 의미 부여를 했을 때 그 무기력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왜 처음에 믿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고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3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 2번째, 마인드셋,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 고정형과 성장형이 있었죠. 3번째, 자기가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효능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높은 기대, 성장한 사고방식, 높은 자기 효능감이 있었을 때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기대를 잃어버리고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자기 효능감이 낮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내기가 힘들다. 특히 그 중에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 무기력에 빠지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 3가지 방법. 하나는 작은 성취. 너무 크게 보지 말자. 이 기준치를 낮춰가지고 우리 한번 작은 것부터 해보자. 금리가 높은 것보다 부채의 양이 적은 것부터 해보자. 한 줄 한 줄 지어보자. 작은 성취를 맛보았을 때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 거죠. 꺼졌던 기대의 불씨가 이제 켜지는 거죠. 자, 2번째, 자신의 강점에 주목해보자. 실패가 거듭되면 자기의 약점, 부족한 점만 보기가 십상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나의 강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리고 주변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들어보고
자신의 강점을 회복했을 때, 자기 강점을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부여.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공부하고 계시나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았을 때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확률이 높아진다. 성취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오늘을 이제 강의 전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그 두 번째 믿음, 마인드셋. 성장의 사고방식, 고정의 사고방식. 제가 너무 그 가요 제목인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다음 강의도 꼭 들으셔서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확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 이 강의 보시고 보셨던 분들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세 가지 믿음을 회복하시고, 만약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 가지 방법 뭐였죠? 작은 성취, 그리고 강점, 주목, 이렇게 의미 부여를 통해서 극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